안녕하세요. 수리 능력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교재 152페이지 연습 문제 69번부터 볼 건데요. 지난번에 다뤘던 기타 유형에 해당하는 연습 문제죠. 자, 이 두 문제는 조금 설명드릴 만한 게 있는 문제라서 69번이랑 이제 70번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69번 한번 볼게요. 네. 자,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내용에 따라서 여러분들 2021년 전체 실적에서 공공임대 실적이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2021년 민간 부문 전체 실적을 차례로 정리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빈칸에 들어갈 어떤 적당한 숫자를 찾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비중을 계산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이 전체 실적, 민간 부문 전체 실적을 계산하는 게 그 다음일 텐데 이렇게 빈칸을 주고 빈칸의 내용을 추론할 수 있는 힌트를 이렇게 대놓고 주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수식을 주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빈칸을 채워 넣는 그런 유형의 문제인데요. 선택지를 한번 먼저 볼게요. 자, 선택지를 한번 먼저 같이 이렇게 보면 우리가 두 번째로 아까 체크했던 그 합계를 구하는 부분이죠. 자, 얘네들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큰 숫자가 나와 있는데 얘네들은 아마도 어떤 값을 더하고 빼서 구하게 되는 값일 거예요. 합과 차를 이용해서 구하는 문제죠. 이런 문제는 대체로 선택지를 보고 우리가 답을 가를 수 있는, 답을 구분할 수 있는 부분만 체크해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서는 제가 덧셈 뺄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1위자리 숫자가 다르다는 걸 보고 이 부분만 계산을 하겠죠? 그래서 계산을 최소화해서 아마 확인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어쨌든 둘 중에 하나로 뭔가 이렇게 추려지고 그때 얘네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할 텐데 아무래도 선택지가 조금 추려지면 남아있는 3개 중에 하나만 찾으면 되니까 조금은 방향성이 더 먼저 잡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 같은 경우는 덧셈 뺄셈 하는 이 두 번째 것 저걸 먼저 체크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자료 보고서 한번 같이 체크해 볼게요. 네. 2021년 민간 부문 전체 실적. 그러니까 얘를 말하는 거죠. 요걸 찾으라는 거고 관련된 정보가 여기에 있네요. 2021년 민간 임대 인허가 실적. 여기를 말하죠. 요게 전년 대비 얼마나 올랐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 값에서 607건 증가하면 얘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둘을 더하면 얘라는 뜻이죠. 자, 정확하게 따라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빈칸에 들어갈 값은 굳이 다 쓰자면 여기에다가 607건 이렇게 증가한 값 이게 얘예요. 여기에다가 이건 좀 쓰기 귀찮은데 얘죠. 674965 자, 요거를 더한 값이 우리가 원하는 값이에요. 빈칸에 들어갈 값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선택지를 보니까 1위 자리만 계산하면 된다라는 그런 요소가 있었죠. 그래서 1위 자리만 계산을 하면 요렇게 이거 다 덧셈 맞나요? 아, 이거 뺄셈이죠. 아, 아니죠. 맞네요. 자, 요렇게 얘네들을 더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니까 15니까 1위 자리 숫자가 이제 15 다 더했을 때 15 나오고 그러면 이 계산에 1위 자리 숫자가 뒤에 5로 이렇게 끝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선택지에서는 아마도 3, 4, 5번 중에 답이 있겠다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은 연습 삼아서 다음에는 이렇게도 한번 해보세요. 이런 계산 문제가 우리가 하기 좋게 이렇게 1위 자리만 딱 다르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12자리나 102자리까지 계산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끝에 두 자리를 계산해서
마지막 뒤에 두 자리 숫자를 찾는 거 이런 것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세 자리로 계산하는 것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이제 어쨌든 자료 해석에서 오늘이 좀 마지막 정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전에 설명드렸던 걸 좀 마저 해보면 제가 만약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끝에 두 자리 계산해서 12자리랑 1자리 수만 알고 싶을 때가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은 숫자를 3개만 더하지만 숫자를 더 여러 개를 더하고 빼고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큰 숫자들이 나오면 덧셈을 하면서 얘네 둘만 더해도 이미 100자리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덧셈을 할 때 물론 그냥 해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숫자를 좀 이렇게 키우지 않고 계산을 해보고 싶다면 83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100-17이죠. 그쵸? 이렇게 우리가 12자리까지만 계산을 하고 싶은데 뭐 80, 90 이런 식으로 좀 꽉 찬 숫자가 나오면 얘는 83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이너스 17로 계산을 해도 돼요. 1자리를 계산할 땐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100자리 넘지 않고 간단하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마침 이렇게 마이너스 10 되니까 55로 이렇게 끝난다는 거 확인되고 실제 선택지에서도 똑같다라는 거 확인되시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느낌을 알았으니까 머릿속으로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세 자리를 계산해야 된다. 사실 세 자리를 계산할 거면 그냥 다 계산해도 돼요. 사실 이 정도면. 근데 더 크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냥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 세 자리 숫자를 더할 거예요. 자, 제가 방금 알려드린 것의 핵심은 요거였죠? 그러면 얘 뭐로 계산할 거예요? 마이너스 35로 계산하겠죠? 요걸 마이너스 35로 계산을 하면 이렇게 해서 조금 얘를 지워버릴 수 있겠죠?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런 부분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 또 하나만 가정을 해보면 이것도 가능해요. 어차피 1000자리 넘는 걸 계산하기 싫어서 지금 우리가 이것도 마이너스 35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비슷한 맥락인데 빨간색으로 쓸게요. 뭐냐면 이 100자리 숫자를 봤을 때 이 900이랑 여기 있는 이 100을 더하면 그냥 1000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더해서 딱 깔끔하게 넘어가 버리는 이런 애들은 보수라고 생각을 해갖고 그냥 얘네들 이렇게 배제하고 계산해 버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네들 이 100이랑 여기 있는 900은 더하면 1000이 되니까 그냥 어차피 100자리에는 영향을 안 줘요. 그러니까 얘네를 그냥 이렇게 날려버린다고 생각하면 여기는 83, 7, 65 이렇게만 계산을 해도 되는 거죠. 이 별거 아닌 덧셈 뺄셈이지만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은 애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 배우고 있고 그런 애들이 쌓이고 있어요. 이런 게 쌓이면 나중에 한두 문제 차이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 자, 정리해요. 자, 그랬고 그 다음에 앞부분에 해당하는 거 볼까요? 공공부문 전체 실적에서 공공임대실적이, 그러니까 얘를 구해야 되죠. 자, 얘는 2019년도 대비 얼마나 감소했다라고 했으니까 아마도 여기에서 요거를 뺀 값일 거예요. 뭐 비율을 계산하는 거니까 사실은 안 빼고 계산하는 건 안 빼고 계산을 할 수도 있는데 안 빼고 계산하는 것까지 굳이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한데 심심하니까 해볼게요, 이따가. 자, 뭐 맥락은 이겁니다. 얘는 7, 9, 6, 1, 9 빼기 3, 1, 9, 1 이것분의 얘죠? 자, 요걸 계산하는 거였는데 어쨌든 분모를 조금 먼저 정리를 해보면 얼마인가요? 7, 6, 4 뺐으면 안 돼요. 8 인가요? 사실 뭐 이렇게 뒤에 열심히 제가 했지만 여기서 조금 틀리는 건 상관없어요. 제가 덧셈 뺄셈 3이나 4 틀려도 어차피 근사값으로 계산할 때 이런 부분은 다 버리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뒷부분까지 막 너무 정확하게 계산하려고 늘 이렇게 머리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도 덧셈 어떻게 했어요? 앞에서부터 했죠? 보통 뒤는 어차피 버릴 애들이기 때문에 그냥 앞에만 조금 신경 쓰면 돼요. 어쨌든 이거였고
조금 다시 써보면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냥 합니다. 여러분들 다 알아들으시겠죠? 자, 이게 틀렸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저도 가끔씩 실수를 하니까. 자, 요걸 계산하는 거였는데 선택지가 자, 이제는 3, 4, 5번 중에 이제 하나가 되겠죠. 자, 우리가 이걸 계산을 해도 돼요. 계산을 만약에 한다면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 숫자를 근사값 처리할 때 올릴까요? 버릴까요? 여기서도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뭔가 계산 실력 이런 게 조금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엔 저는 올려요. 왜 올려요? 이렇게 765로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4, 3, 2로 만들고 왜 올렸냐면 얘를 결국엔 제가 이렇게 15를 빼서 750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750의 2%죠. 얘가 딱 떨어지죠.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올리냐 내리냐라는 것도 사실 그 다음 계산을 편하게 하겠다라는 목적으로 하는 거고 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숫자 1 올리고 내리고가 되게 숫자가 다르게 보이고 비율 체크할 때 되게 쉽게 이제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얘는 뭐 8 정도 해주면 되겠죠. 그럼 만약에 얘가 750 나오고요. 424인가요? 자, 이제 어떻게 하죠? 750에다가는 이제 250을 더하는데 250을 더하는 방법은 요거의 3분의 1을 더하는 거. 요거의 3분의 1을 더하는 거니까 141 정도인가요? 3, 1, 4, 1 정도. 소수점까지는 가지 맙시다. 이렇게 계산하면 1000분의 565 나오니까 56.5%다라고 해서 제가 지금 이걸 계산했을 때 4번이 정확하게 나오죠. 이렇게 가는 건데 이거를 만약에 이제 기준을 삼아서 푼다면 정신 차려요. 자, 기준을 삼아서 푼다면 자, 어떻게 풀겠어요? 그러니까 이 셋 중에 무엇이냐만 구분을 하면 되니까 그냥 적당히 요 범위 안에 요 사이에 뭔가 들어갈 만한 기준 중에 계산하기 쉬운 애를 생각을 하겠죠? 저는 55% 요거를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55%를 계산할 때는 또 예로 할 것 같아요. 2로 나누기가 좋으니까. 자, 요거 764 반으로 나누면 얼마죠? 382죠. 자, 요게 50%에 해당하는 값이에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38.2를 이렇게 더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55%에 해당하는 값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는 대충 이렇게 420인가요? 자, 그러니까 420에 해당하는 분자에 만약에 420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게 55%라는 건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큰 느낌이죠? 4번을 고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풀 수도 있었는데 그냥 정리하는 느낌이니까 계산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저는 이게 결국엔 좀 더 편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렇게 풀 수 있었으면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늘 제가 강조하는 것들이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는 사실은 고민할 시간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생각이 난 대로 하는 거겠죠? 이렇게 하는 것도 알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알고 있어야 그 중에 하나가 떠오르는 겁니다. 어떻게 계산하는 게 편할까라는 고민은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하는 거예요. 시험장에서는 덧셈 뺄셈 끝자리만 해. 이거 숫자 보니까 얘로 하면 되겠네. 이렇게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 그런 연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자, 이렇게 풀이를 하게 됩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일단 정리할 거고 70번 미리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조금 있으면 진도가 응용수리로 넘어가기도 하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가중평균이라는 걸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뭔가 정리를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런데 가중평균이라는 건 지난번에 뭐 1시간 정도 설명을 했죠. 자료 해석에서도 정말 많이 활용이 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개념 중에 하나고, 이게 약간 그런 것들을 연습해 볼 만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제가 지금 뭐 이 70번 같은 경우는 선택지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선택지가 대체로 어떤 비율이 몇 퍼센트 이상이냐, 인구가 몇 명 이상이냐, 그냥 이런 패턴 두 개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제가 다 풀어보진 않고 선택지 1번이랑 4번 정도만 체크를 해볼 계획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번은 보이죠? 자, 1번 볼게요. 자,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료는 4개의 도시의 2021년 성별에 따른 인구에 대한 자료래요. 그래서 뭐 인구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겠죠. 자, 이런 건데 1번 21년 A시의 전체 인구는 전년 대비 몇 퍼센트 증가했는지. 지금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자료가 A시의 21년 인구예요. 요게 전년도 대비 몇 퍼센트 증가했는지 이걸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자, 이걸 물어보는 내용이어서 이거를 뭔가 우리가 정석대로 생각을 한다면, 자, 분명히 이제 여기 여성의 이제 인구가 나와 있고 전년 대비 이게 0.5% 증가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전년도 여성의 인구가 만약에 X라면 여기에다가 1.005를 곱한 값, 0.5% 증가했다는 건 이 의미죠. 얘가 요 숫자다라는 요런 수식이고, 이걸 정석대로 구한다면 얘를 요걸로 나눈 값이 전년도 여성 인구가 되겠죠. 같은 맥락으로 남성 인구는 여기에다가 뭐 1.055 넣고 여기에다가 요 숫자 넣으면 또 수식이 만들어질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구하라 라는 문제는 아니겠죠. 그래서 전년도 여성, 전년도 남성 인구를 각각 구해서 전년도 전체 인구를 구하고 그거에서 또 증가율을 계산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복잡해요. 그죠? 그렇게 풀 거면 이제 안 푸는 건데, 이건 약간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 어떤 문제를 풀 때 이 문제의 답은 이렇게 확인하면 나오는구나라는 게 지금처럼 이렇게 보일 때 그 계산이 너무 복잡하고 지저분하면 그냥 풀지 마세요. 자신 없으면. 자, 어쨌든 그런 건데, 일단 여기에서 설명드릴 만한 이제 팁은, 첫 번째는 문제풀이랑은 좀 별개지만 이 전년도 여성 인구 요거 구할 때 얘를 이걸로 나눈다고 생각하면 되게 번거롭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대체로 이렇게 적은 비율로, 한 자릿수 정도의 적은 비율로 증가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 우리가 전년도 인구, 2020년도 여성 인구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에서 다시 거꾸로 0.5%를 이렇게 뺀다라는 느낌으로 가요. 우리가 애초에 근사각 계산하는 원리가 뭐였어요? 어림 계산하는 원리가 뭐였죠? 2% 올려주면 다른 데에서 2% 내려서 오차를 줄이고 오차를 상쇄하는 개념이었죠? 전년도 여성 인구에서 0.5% 증가해서 얘면 다시 여기에서 0.5% 감소시키면 전년도 여성 인구랑 거의 비슷한 값이 나올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가게 되고요. 자, 이제는 조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으니까 이것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만약에 남성 인구로 이걸 해야 될 때 머릿속으로 숫자를 뚝 떠올리면 돼요. 남성 인구를 해야 될 때 지금처럼 마이너스 몇 퍼센트를 이렇게 적용을 하겠죠. 여러분들 몇 퍼센트 적용할 건지 머릿속으로 지금 생각해봐요. 이 질문을 왜 하는지 생각해봐요. 이게 5.5% 증가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5.5% 감소한다고 계산하면 해도 되는데 안 해도 돼요. 이유는 여러분들 그냥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100에서 10% 줄면 90이죠? 10% 다시 증가하면 99예요. 같은 비율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또는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뭔가 이런 짓을 할 때는 항상 원래 값보다 작아져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100에서 10% 내려가면 90이에요.
11% 올라가면 얼마죠? 11% 올라가면 99.9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해야 더 정확해지죠. 그러니까 숫자를 내려주고 올려주고 할 때 사실 이런 애들은 상관없어요. 그냥 그대로 하면 돼요. 근데 이런 애들 조금 이렇게 숫자가 5, 6, 7, 8 이렇게 올라갈 때는 아무렴 이렇게 올라가는 비율, 내려가는 비율이 있다고 했을 때 올라가는 비율이 조금 큰 게 좋아요. 올라가는 비율, 지금도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마이너스 10 플러스 11% 했죠? 올라가는 쪽이 조금 더 높죠? 이렇게 해주는 게 오차가 좀 더 적어지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까지 신경 쓸 수 있게 되면은 계산 문제는 이제 다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겠어요? 5% 감소한다라고 하겠죠? 5% 정도? 계산도 훨씬 편하고 실제로도 아마 이렇게 계산하는 게 오차가 더 적을 거라는 거죠. 이게 깔끔한 숫자로만 나오지 않을 때가 있으니까 이게 5.6%였어도 이렇게 했겠죠. 5.4%여도 이렇게 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년도 여성값을 구할 수 있어요. 되게 말로 뭉개서 쓸 게 없는데, 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건 그거고. 자, 이거를 그러면 가중평균을 이용해서 구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하는 걸까요? 자, 가중평균을 이용한다는 건 뭐냐? 자, 보세요. 전년도 여성 인구의 몇 %가 증가한 값이죠? 전년도 남성 인구는 몇 % 증가했어요? 자, 여성으로 봤을 땐 0.5, 남성으로 봤을 땐 5.5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얼마냐라고 물어본다면 이제 아마 여기에 남녀 숫자의 비율이 반영이 되겠죠. 자, 이게 이전에 설명했던 가중평균과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점을 기억을 하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가중평균으로 푸는 건데 좀 그림을 좀 저는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여성 0.5, 남성 5.5 이렇게 작은 숫자 왼쪽, 큰 숫자 오른쪽에 쓰면 되고, 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별을 구분 않고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몇 % 증가했냐라고 물어보는데 선택지 1번의 내용대로 이게 4% 이상이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4% 이상이라고 하면 전체 평균이, 그러니까 요 값이 이 4%에서 한 요 정도 더 큰 쪽에 해당한다라는 의미겠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4%라고 쳐도 요거의 비율이 지금 4% 이상이라고 했는데 4%라고 쳐도 요 비율이거든요. 그 말은 전년도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3.5 대 1.5가 된다는 뜻이에요. 4%일 때. 그러니까 이게 지금 2배 이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5% 뭐 0.5% 뭐 이런 거 한다 쳤을 때 이게 2배가 될 수 있나요? 어림없죠? 전년도에 여성과 남성 인구가 2배 이상이 될 가능성이 지금 있어요? 이건 숫자에 대한 감각이 있으면 어느 정도만 있어도 알 수 있죠? 어림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4% 이상 증가했다고 하려면 전년도의 남성과 여성의 이 비율이 간단하게는 뭐 7대 3. 남성이 2배 이상 많아야지만 그런 숫자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아니기 때문에 1번은 틀렸다라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자, 4번 볼 거예요. 4번. 기왕이면 정답을 체크하는 게 낫겠죠? 4번. 자, 4번 안 보이는데 D랑 관련된 내용이니까 내려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다 나오네. 자, D. 2020년 DC의 전체 인구는 252만 명이래요. 자,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어떻게 구할까요? 이거는 사실은 가중평균을 뭐 이용을 할 수도 있긴 한데 뭐 조금 편하진 않아요. 숫자가. 왜냐하면 얘네들의 비율이 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불편하고, 전년도 전체 인구,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건 아마도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여기에서 1% 빼고 여기서 4% 뺀 다음에 대략 더했을 때 요거 이상인지 아닌지 뭐 이런 느낌으로 봐도 되겠죠? 자, 그냥 해볼게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괜히 불안하니까 예를 들면 얘는 제가 보통 유효숫자 세 자리로 하지만 이렇게 네 자리 숫자까지만 보겠습니다. 얘에다가 1% 감소를 시켜줄 거니까 얼마 감소해요? 자, 그 감소분만 보는 거예요. 1, 2, 5, 8 땡땡 요만큼 감소를 시키겠죠? 계산 아직 하지 마요. 얘는요? 이거의 4%면 얼마예요, 여러분? 1, 3, 6, 4에다가 4 곱하면 얼마죠? 5, 2, 6, 4, 24니까 거의 5만 5천 정도 될까요? 55만? 뭐야. 계산 다 잘하고 있나요? 얘를 잘못 계산했죠? 영 하나 지워야 돼요. 1%니까. 그러니까 얘는 4%라고 하면 거의 5만 5천 정도인 것 같은데요. 대략? 그러면 이거를 여기서 빼서 또 덧셈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다 빼요. 67,500을 뺀다고 치면 67,500을 이렇게 뺀다고 치면 얼마 나오죠? 마침 깔끔하게 좀 500이 떨어지죠? 이게 지워버리고 5 남고 1, 5 남고 이렇게 되죠. 요렇게. 그쵸? 심지어 요거보다 사실 더 높을 거라는 거 알고 있나요? 왜냐하면 1% 올리고 1% 뺐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숫자보다 더 원래는 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봐서 결론은 아닌가? 아니다. 이건 한번 정리할게요. 이게 4%니까 실제로는 여기에서 4%를 뺀 값이 더 작은 값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나온 값이 더 작은 값 맞네. 그러니까 그거보다 커야겠죠. 자, 그래서 요겁니다. 근데 적당히 숫자 차이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답을 고르는 데는 뭐 문제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요렇게 70번 풀어봤고요. 그 다음 이제 7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71번부터 100번까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좀 활용해 볼 수 있을 NCS 문제나 뭐 피셋 문제 이런 것들 좀 넣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피셋 문제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좀 시간이 걸릴 만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을 체크하면서 풀 때는 좀 그런 점을 감안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다만 여러분들이 그냥 그동안 배웠던 것들 잘 기억하고 실제로 잘 활용하는지 뭐 점검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해주시면 되고, 자, 한번 제가 정리하면서 그동안 배웠던 것들 중에 얘기할 만한 것들 한번 보겠습니다. 요점만 특정 선택지나 특정 보기만 체크하면서 넘어갈 계획이에요.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71번은 뭐 풀어볼 필요는 없는 문제예요. 워낙 쉬웠고, 다만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하는 건 하나. 이 정도 난이도의 문제가 NCS 시험에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가 그동안 계산 연습을 좀 열심히 하기 위해서 계산이 까다로운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연습 문제로 이렇게 연습을 했고, 실제로 뭐 피셋 문제도 들어가 있다 보니까 지금 이 교재에 실려있는 대부분의 문제가 실제 NCS 시험의 난이도보다는 살짝 높은 까다로운 애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실제 NCS 시험에서는 이 71번처럼 그냥 단순하게 사실관계만 파악하거나 아주 간단한 계산으로 답을 낼 수 있는 문제들도 꽤 나와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현재 어느 정도의 성취도인지를 잘 파악하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뭐 이렇게 계산 안 해도 되는 간단한 문제들이 한 40% 정도는 나오는 편이에요. 적어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대체로 실수해서 틀리게 돼 있어요. 자료 해석은 여러분들이 적당한 공부를 하고 나서는 실수해서 틀리거나 시간이 없어서 안 푸는 케이스만 존재하게 될 거고, 몰라서 못 푸는 그런 케이스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몰라서 못 푸는 게 있으면 그때그때 정리하면 되겠지만 나중엔 그런 게 금방 없어집니다. 그러면 대체로 이제 틀리게 된다면 이제 실수해서 틀리게 되는데 항상 행과 열 정확하게 좀 보시면서 이렇게 봐놓고서 숫자 이런 걸로 안성시 봐놓고서 여기 와서는 이걸로 계산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주의하세요. 흔한 실수예요. 흔한 실수. 자, 넘어갑니다. 어쨌든 이 정도의 난이도도 많이 나온다 정도 얘기하고 72번에서는 하나만 얘기할게요. 이것도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자, 여기에서는 보기 리을만 얘기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보기 리을 폭염주의보 발령 일수가 전체 도시의 폭염주의보 발령 일수 평균보다 많은 도시가 2개이다. 요거 저희가 진도 초반에 기초통계이론에서 평균과 관련된 내용을 풀 때 풀었던 패턴의 그런 보기거든요. 어떤 의미죠? 자, 위에 나와 있는 애들 중에 폭염주의보 발령 일수 평균이 아니라 발령 일수가 높은 순서대로 봤을 때 A, E, 그 다음에 C가 세 번째인데 이 세 번째에 해당하는 C가 평균보다 많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전체 평균이 만약에 있다면 그 평균이 50보다 더 클 거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물론 75보다는 작을 거라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이 사이에 갭이 너무 크니까 요거 위주로 좀 이렇게 체크를 만약에 한다면 평균이 50보다 크냐 작냐를 물어본 거고 가평균을 생각을 해야겠죠. 여러분들이 물론 이거 다 더해서 이거 계산한 다음에 나누기 6 해가지고 평균을 구할 수 있어요. 그게 맞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에 만족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숫자가 이렇게 나왔고 평균 계산하기 어렵지 않게 나왔지만 숫자는 언제든 지저분하게 나올 수 있고 더해야 되는 숫자도 언제든 더 많아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평균을 활용할 만한 문제에서는 실제로 그걸 활용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안 해도 되는 문제지만 그걸 활용했냐를 잘 점검해 보시고 그렇게 풀어보셨으면 좋았겠습니다. 이거 간단하니까 빠르게 해볼게요. 50 기준으로 편차를 이렇게 제가 보겠죠? 뭐 대충 이런 거 비슷하니까 지워버리고 보면은 플러스가 훨씬 많으니까 아마도 평균이 50보다는 클 거다.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나머지 보기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네. 특별한 게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73번 계산 문제인데 복습 삼아서 한번 빠르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런 표현 자체가 약간 이 문제에 나와 있는 이런 표현 자체가 그 경우의 수에서 여기서 확률 얘기하잖아요. 응용수리에 나오는 약간 그런 표현이기도 해요. 그냥 아무나 이렇게 찍었을 때 랜덤하게 찍었을 때 이 사람이 뭐 20대 1 확률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자, 보겠습니다. 자, 2021년 1월 B사에 정액제를 가입한 사람이 20대 1 확률. 2021년 1월 B사에 정액제 가입한 사람이 8342예요. 그래서 8342 중에 내려가 봅시다. 20대 1 확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 20대의 비율을 말하는 거겠죠. 이게 이런 전체 사람 수에서 20대의 비율을 말하는 거다라는 걸 눈치를 잘 챌 수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요건 요거고, 여러분들 선택지 한번 볼까요? 계산 정확하게 해야 되나요? 대충 해도 되나요? 이런 거 잘 보라고 늘 얘기했습니다. 제가 미리 예습을 해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풀 때 그 생각 했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혼자 풀 때 이 선택지 보고 간단하게 해도 되겠다. 복잡하게 해야, 유효숫자 세 자리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하고 풀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건 습관이에요. 다음엔 선택지 봐야지 안 됩니다. 자꾸 보려고 신경을 쓰다 보면 이제 나중에 되는 거예요. 시험 전날 갑자기 안 되죠? 보시면 이 세 번째 숫자가 오차가 발생을 한다면 오답을 고를 수 있겠죠?
답이 뭔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유효 숫자 세 자리로 해야 돼요. 근데 뭐 애초에 주어진 숫자가 네 자리 숫자니까 사실 여기서 그냥 가도 되죠. 뭐 어쨌든 이렇게 좀 지우고 가겠습니다. 굳이 따지면 버리는 것보단 올리는 게 오차가 더 적은 상황이긴 해요. 자, 근데 이걸로 할 겁니다. 자, 이 문제는 사실 의도는 딱 요거였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첫 번째는 834라는 숫자를 보고 6분의 5라는 숫자 또는 6분의 5 말고 뭐였죠? 12분의 1이었나요? 이런 숫자를 좀 떠올렸으면 좋았을 것 같고 여기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20%만큼 이렇게 좀 플러스를 해주면 거의 1000 정도 된다라는 걸 좀 기억하고 있었는지. 즉, 이게 6분의 5에 해당하는 숫자가 0.8333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여기다 곱하기 5분의 6을 하면 숫자가 딱 떨어지겠죠. 5분의 6 곱하는 게 곱하기 1.2이기 때문에 20% 뻥튀기 해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이런 숫자였다는 걸 내가 떠올렸는지 그렇지 않고 그냥 했는지 자, 나왔을 때 놓치는 거죠. 이게 생각이 안 났다면. 두 번째는 만약에 생각이 안 났을 수도 있어요. 안 나서 뭐 여기서 그냥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34를 빼서 계산하는 방법도 있겠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다르게 할 수도 있고 이때 혹시 선택지에 있는 숫자 이용할 생각 안 해봤나요? 즉 34를 뺐으면 예를 들면 113에서 어느 정도 숫자를 빼줘야 되는데 저게 대충 14% 내외예요. 뭐 15%보다 살짝 작은 느낌이라고 합시다. 그냥 15% 내외라고 쳐요. 34의 15%가 얼마죠? 5.1. 그러니까 여기는 5 정도 빼면 된다. 이런 느낌 갈 수 있었으면. 저 비율을 만약에 이용했으면 여기에서 막 이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막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었겠죠? 이렇게 해볼 수도 있었습니다. 또 만약에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쉽진 않아요. 이 5개의 선택지를 가지고 기준을 두고 푼다는 건 사실 쉽진 않아요. 그런데 억지로 만약에 저 5개의 선택지를 가지고 기준을 두고 풀었다면 저라면 7분의 1 이용했을 것 같아요. 6의 7분의 1이거든요. 저라면 7분의 1 이용한다면 얘를 7로 나누는 거죠. 얼마죠? 1, 64, 9예요. 6, 7에 64. 이렇게. 이거의 7분의 1이 얘예요. 그럼 얘보다는 확실히 작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답이 1번이랑 2번 중에 하나인 거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6 차이 나는데 6이라는 차이가 비율로는 어느 정도의 차이인가요? 이 834의 1%는 8이니까 뭐 0.8%, 0.7% 뭐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겠죠? 0.7% 차이 난다고 하면 얘인 거예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다양한 방법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라, 연습을 해라, 평소에 생각을 해라 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자, 칠판을 깨끗하게 써야 되는데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같이 볼만한 거 일단 넘어가요. 쭉쭉 넘어갑시다. 자, 어디까지 가냐면 80번 볼까요? 네, 한눈에 안 들어오는 자료죠? 지금 화면에도 한눈에 띄울 수 없는 자료인데 여기서는 그 얘기만 좀 해볼게요. 사실 요거 말고도 여러분들 바로 제가 그냥 지나간 부분이긴 하지만 앞에 있는 연습 문제 76번 한번 눈으로 보시겠어요? 아니 잠깐 보여줄까? 76번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자, 여러분들 이제 자료 해석 문제에서 이제 우리가 선택지 내용을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도 선택지 2번은 유선방송 서비스 매출액의 전년 대비 증가율 물어보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해되죠. 직관적으로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선택지 3번 16년부터 18년도까지 지상파 방송 서비스랑 위성방송 서비스의 매출액의 합이 프로그램 제작 공급 매출액보다 적은 자 16년이랑 17, 18년도 확인해야 되고 요거 두 개의 합을 봐야 되고 얘랑 또 비교해야 돼요. 그것보다 작은 모든 해 또 무역 수지는 얘라고 하죠. 문장이 이렇게 되게 길어지면 안 읽힌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물론 똑바로 읽는 방법은 뭐 연도, 뭐뭐와 뭐뭐의 합의 뭐 이런 식으로 조사 기준으로 뭔가 조사라는 말 알죠? 은는이가, 을는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런 애들 기준으로 목적어 기준으로 이렇게 딱딱 끊어서 읽으면 되긴 돼요. 그렇긴 한데 만약에 이 문제를 제가 푸는 사람이었으면 2번 간단하게 확인하고 3번 봤을 때 잘 안 읽히는데 라는 느낌이 들면 그냥 바로 4번으로 넘어갔을 것 같아요. 물론 모든 선택지가 다 지저분하게 나오면 그때는 그냥 안 풀겠죠. 선택지가 안 읽히는 문제는 전 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안 읽힌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는 풀이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안 풀거나 아니면 중간에 잘 넘어가는 선택을 하실 필요도 있겠고요. 다만 조금 더 뭔가 힌트를 주자면 80번에서 80번 같은 경우도 선택지 4번이 좀 말이 길어요. 자, 그래서 이것만 좀 체크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문제를 풀 때 자료가 2개 이상 나온다 지금처럼 그러면 항상 이 자료를 먼저 자료의 구성을 좀 먼저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원래는 이제 자료가 하나 나오는 바로 전 페이지에 있는 79번 같은 문제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풀 때는 저는 실제 시험에서는 선택지를 바로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 문제를 읽어봤자 그냥 이런 자료야.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골라. 그냥 이 정도 내용밖에 없기 때문에 선택지를 그냥 보고 그 다음에 자료를 봐도 저는 자료를 찾아가는 게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뭐 그렇게 되실 수 있는데 80번 같이 자료가 여러 개가 나오는 문제를 풀 때는 어떤 자료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좀 바로바로 찾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얘가 뭐에 대한 자료인지를 좀 먼저 보고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좀 제목도 저는 읽고 이 자료가 어떻게 분류되어 있는지도 보는 거죠. 자, 다음 자료는 혈액원 5개 지역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혈액원 5개 뭐 이런 얘기하면 그죠? 5개 지역의 RH 플러스 혈액형별 헌혈 실적에 대한 자료래요. 혈액형별, 성별, 지역별 실적이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떤 자료가 나와 있는지 정도를 좀 머릿속에 딱 입력을 해놓고 문제를 풀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랑 그 밑에 있는 자료는 연도만 다를 뿐 같은 내용 구성이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자, 4번 봅니다. 자, 연도가 구분이 되고 있었죠? 뭐 연도는 당연히 구분하실 거예요. 2020년. 자, 그리고 중요한 게 혈액원 5개 지역의 B형 여자 헌혈 실적의 합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이 전부 다 위에 나오는 단어예요. 혈액원 5개 지역이라는 거 문제에 나왔었죠? B형 여자 여기 뭐 어디 B형 여자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 저는 또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말하는 혈액원이라는 게 그런 데인가? 그 헌혈하는 그런 장소? 혈액 모으는 헌혈한 거 혈액 이게 모으면 이렇게 봉투 안에 피 넣을 거 아니에요. 그거 이렇게 보관하고 이렇게 하는 지역별로 보관하는 그런 장소 아닐까요? 잘 모르겠어요. 직관적으로 와닿진 않는데
지금처럼 만약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오는 특정 단어가 이게 무슨 말이지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고민을 시험 볼 때는 안 해요. 왜냐하면 자료 해석 문제는 그냥 이렇게 써 있는 내용, 혈액원 5개 지역의 이런 특정 내용이 문제에 보면은 그대로 나와요. 토시 하나 안 바뀌고 보통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지 않아요. 이거랑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 뭐지? 동의어. 예를 들면 동의어. 그런 걸로 바꿔서 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토시 하나 다르지 않게 나오기 때문에 그냥 저는 무슨 단어지 싶은 애들도 그냥 스캐닝 하듯이 이런 단어가 어디 나왔었지? 그냥 이렇게 훑어보면서 동일한 단어 나오는 부분으로 이렇게 체크하면서 풀거든요. 여러분들도 좀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2020년 자, 문제 나오는 내용 B형 여자 실적의 합에서 같은 해 얘네가 차지하는 뭐 되게 길지만 강원 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별거 아니지만 B형 여자 헌혈 실적의 합에서 갑자기 A형 여자 실적의 강원 지역 A형 여자의 비율을 구한다 라고 문제를 내겠어요? 안 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통계가 의미가 없잖아요. B형 여자 헌혈 실적의 합에서 강원 지역 A형 예를 들면 남자의 헌혈 실적이 차지하는 비율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지 않아요. 절대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좀 맥락이 조금 이해가 되면 사실은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계산도 해야 되고 이 문제에서는 넘길 수도 있는 그런 선택지였다 정도만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고요. 한 문제만 더 풀어볼 겁니다. 바로 다음에 있는 82번입니다. 자, 문제만 한번 먼저 체크해 볼게요. 자, 82번에서는요. 82번이랑 바로 위에 있는 81번 문제는 자료가 이렇게 주어지고 같이 달려있는 문제죠. 문제의 난이도를 생각하면 여러분들 81번보다 82번이 훨씬 쉽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실전에서도. 81번의 질문은 4가지고 82번의 질문은 하나잖아요. 그쵸? 시간이 만약에 모자란다, 시간 관리를 좀 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보기 고르는 문제를 제끼는 게 좋아요. 보기 고르는 문제는 하나만 잘못 체크해도 틀릴 가능성이 높고, 그쵸? 하나만 잘못해도 틀리고 3개, 2개, 여러 개를 다 일단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대체로 넘길 수 있다면 보기 고르는 걸 넘기는 게 좋습니다. 또 그냥 하는 얘기지만 기억날 거예요? 대체로 이렇게 보기 고르는 문제에서 A가 4개나 들어가 있다? A는 맞다고 보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저는 얘는 제껴요. 나머지 애들 중에서 확인하겠죠. 이런 식으로. 기억나나요? 제일 먼저 확인하게 되는 애로 답이 나오게. 그래서 나머지 보기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도록 보기 구성을 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출제자의 의도라기보다는 출제자의 심리를 파악을 해보면 절대로 여기서는 4번이 답으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혹시 모르잖아요. 할 수 있지만 혹시 모를 수도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제를 억지로 이상하게 내려면 낼 수는 있어요. 근데 대체로 아닙니다. 저는 틀린 적 없어요. 그렇게 봤을 때. 자, 어쨌든 82번으로 다시 갑니다. 82번 볼 건데 여기에서 봅시다. 처리 대상 건수 대비 처리 건수가 이 둘의 비율을 물어보는데 자, 그럼 제가 왼쪽 자료를 보겠죠? 처리 대상 건수랑 처리 건수가 어디 나와 있는지를 자료를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표입니다. 처리 대상 건수 여기 나와 있네요. 처리 건수 어디 있죠? 저는 이런 식으로 아까도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건데 자료 해석 문제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나오기 때문에 처리 대상 건수 하면 6글자 그대로 박힌 내용이 나오고요. 처리 건수라고 하면 그 처리 건수 4글자가 그대로 박힌 애가 여기 어딘가 나와야 돼요. 어딘가 나와야 되는데 자료에 없죠? 자료에 없으면 무조건 각주에 있는 내용을 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해당 연도에 처리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그러니까 이 처리 대상 건수를 어느 정도 처리하고 나서 남는 애들이 얘란 뜻이죠. 요런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처리 대상 건수가 처리 건수 더하기 2월 건수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82번에서 처리 대상 건수 대비 똑같이 쓸게요. 처리 대상 건수 대비 처리 건수의 요 비율이 가장 작은, 낮은 요 해를 물어보죠. 이해돼요? 자, 요걸 물어보는 건데, 자, 요거 기출 문제였는데, 자, 봅시다. 여러분들 잘 봐요. 처리 대상 건수는 결국 처리 건수랑 처리하지 못하고 2월 되는 건수의 합이죠. 얘네 둘을 합쳐서 100을 만든단 말이에요. 100%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전체에서 처리 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으면 낮을수록 반대로 2월 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라가겠죠. 둘이 합쳐서 100%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82번에서 말하는 것처럼 처리 대상 건수에서 처리 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적은 애를 찾으라고 지금 우리한테 얘기하는데, 이 처리 건수를 이 수식을 이용해서 일일이 여기에서 이것 빼고 여기에서 이것 빼고 빼고 이걸 언제 다 빼고 그거 가지고 언제 비율을 다 계산해서 비교를 하겠어요. 그런 과정이 매우 번거롭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리하게 이게 제일 낮은 해는 처리 대상 건수에서 이게 낮으면 이게 올라간다 그랬죠? 2월 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해다 라는 판단을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숫자의 가공 없이 이런 차를 구할 필요 없이 그냥 이쪽에 있는 애들을 분모, 이쪽에 있는 애들을 분자로 놓고 분모분의 분자, 이 비율이 누가 제일 크냐라는 걸 확인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느 학교에서 남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낮은 때는 여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높은 때겠죠? 그 맥락이에요. 자, 그리고 다시 돌아와요. 우리 분수의 대수 비교하는 거 예전에 한번 배웠죠? 그거를 그냥 한번 요 문제로 복습 차원에서 한번 볼 건데 빠르게 갈게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분수죠? 예분의 2에 분수 형태로 주어지는, 분수 형태로 봐야 되는 이런 값들 여러 개를 주고 대수 비교를 해야 될 때는 대체로 어떻게 문제를 낸다 그랬어요? 암산으로 확인 가능하게 적당한 숫자들을 준다고 했습니다. 암산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얘네들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눈으로, 암산으로 간단하게 비교할 수 있게 나왔으니까 그렇게 직접 해봐야 된다는 거고, 자꾸 해야 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좀 특징적인 애들 위주로 봐도 되고 뭐 순서대로 봐도 돼요. 뭐 상관은 없어요. 대략 몇 %죠? 그냥 15%. 17% 좀 안 되겠죠? 여기도 한 15, 6, 여기는 한 18%, 19%. 여기서 이제 좀 보여요. 20%잖아요. 23 곱하기 2, 4, 6이니까. 얘는 어때요? 이거의 20%. 얘가 20%로 지금까지 중에 가장 크니까 걔보다 큰지만 보면 되죠? 이거의 20%면 5,100 얼마니까? 얘가 훨씬 크죠? 20% 이상이니까 요때구나라고 이렇게 체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거 골라내는 연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계산하는 거는 마지막 자료에서 추가 징수세액의 전년 대비 증가율, 요거 전년 대비 증가율 물어보는 건데 10%보다 채 증가하지 않았죠? 그래서 82번은 1번을 답으로 고르면 되는 애였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저희 풀어보고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할게요.